이래가 죽는구나 이 느낌을 느꼈거든요. 집을 완전히 이렇게 나무지구 흔들듯이 집을 그리 흔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형의 쪽은 다 오래됐거든 집이. 오래된한테 더 심한 것 같아요. 맨발로 나왔어요. 옷도 안 가지고 친구 집에 와가지고 양말 얻어 신고 옷 입고 이래가지고. 뭐 담도 물론 그렇고 실내 안에는 뭐 목욕탕이고 뭐 가구 뭐 모든 것이 뭐 엉망이 됐죠. 나무 일인가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참 서글픕니다. 예. 포항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진앙지 홍해업 상황을 보면은 최현미 기자 이 아파트만 보더라도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아파트의 측면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예. 아파트가 이렇게 바로 서 있다가 뒤로 좀 누운 겁니다. 뒤로, 예, 뒤쪽으로요? 누워서 예. 뒤로 눕는 바람에 한 4도 정도가 뒤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 포항 흥해읍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 이 아파트가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아파트가 기울어질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 해당 동에만 주민이 3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예. 일단 30여 명 모두 대피를 했고 인근의 다른 동 주민들도 지금 200여 명이 대피를 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홍해읍에 다 대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서도요. 지금 다 대피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건물들이 요즘에 좀 주상복합 다세대 건물 같은 거에 보면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든 건물들이 이번에 또 취약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필로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1층을 저렇게 기둥만 세워놔서 저 빈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층부터 집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건물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저 기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 기둥들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보시면 저렇게 무너져 내리면 위에 있는 당연히 그 사람 사는 주택은 당연히 그렇겠죠. 위태로울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도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불안감이 어떨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건물이 뒤로 많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한쪽으로 기울었던 게 지금 육안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양쪽이 지금 동시에 같이 이제 처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 건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건물이 지금 아침에하고 지금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원룸 주거 형태들이 다 이렇게 필로티 형식으로 이렇게 주차장 밑에 주차장 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도 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불안죠. 지금 이게 건물 무너지면 당장 이 옆에 건물 같은 경우도 위험할 거고. 이게 기둥만으로 이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입니까? 그러니까 필로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둥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건물은 벽이 지탱을 하잖아요. 그렇죠. 벽이 아니라 기둥으로 그 건물 1층의 벽 대신 기둥만 올리는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저런 방식의 주택을 권장을 했습니다. 2002년에 법이 바뀌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런 식의 건물을 많이 짓도록 오히려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저런 형태의 건물들이 늘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서울도 그렇고 인근의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을 가보면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층에 다 주차장이고요. 주차 공간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건축주들도 손쉽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거고요. 심지어는 정부에서 저 기둥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기둥만큼의 공간은 전체 높이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층고를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저런 건물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지진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고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왜 저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1층이 텅 비고 기둥 몇 개로 지탱을 하고 2층부터는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으면은 그 힘이 1층 기둥으로 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기둥의 힘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철근이 이제 아래 위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싸고 있는 옆으로 된 철근이 있거든요. 그런 철근이 철사로만 되어 있고 거기 튼튼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기둥의 상단하고 하단 그 부분에 옆으로 가로지르는 철근들이 기둥을 꽉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사실은 좀 보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전문가도 뭐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보강 공사를 해야겠죠. 예, 대대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미리 우리보다 먼저 지진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저런 필로티 구조물이 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공간을 목재같이 가벼운 걸 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 지진이 온다면 정말 굉장히 취약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설명 들으셨지만 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길 감싸고 쥐는 옆으로 가로지르는 철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철근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 지금 보면 이게 철근이 아니라 철사처럼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부실하게 지어졌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부가 좀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